세계적으로 K푸드 열풍이 불면서 한국 농식품 수출이 그야말로 호황을 맞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생, 검역 등 수출 과정이 까다로워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기업들을 지원할 K푸드 원스톱 수출 지원 허브가 신설됐습니다. 네, 이 시간 홍문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모시고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네,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그야말로 이 리즈 시절이라고 하잖아요. K푸드가 그야말로 리즈 시절을 맞이한 게 아닌가 싶을 만큼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 1월 농식품 수출 전년 이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8.4% 올랐고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역대 최고로 농식품 단독으로 100억 불을 돌파했다고 하는데 일단 작년에 K푸드 수출 성과부터 좀 짚어볼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년 연속 조금씩 수출이 늘어났는데 네네. 작년에는 136억 불, 약 20조. 올해 26년의 목표는 167억 불로 그렇군요. 약 23조 정도 예상하고 네. 지금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최근 이제 밀라노 동계 올림픽 기간에도 또 AT가 현지에서 다양한 K푸드 홍보 활동을 펼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어떤 활동을 하셨고 또 현지 반응은 어땠는지도 궁금한데요. 이 세계 올림픽은 세계인의 축제고 많은 각국의 나라가 오기 때문에 이 기회에 한국 푸드를 좀 더 정확하게 알려야 되겠다. 네. 그렇게 해서 이 인접 국가의 많은 대사 또 언론인들을 초청을 해서 우리가 시식회를 현장에서 실시를 하고 또 적극적인 홍보를 함으로 인해서 이번에 K푸드가 상당히 이번 올림픽에서 보이지 않는 올림픽 우리 선수 못지않은 그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군요. 네. 사실 이게 그렇게 되는 데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역할이 굉장히 컸던 것 같고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우리 농산물이 농가에서 생산돼 갖고 해외 소비자 식탁까지 딱 올라갈 때까지 이 과정에서 AT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부터 좀 들어볼까요? 첫째는 뭐 잘 모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네. 이 방송을 통해서 알게 해줘서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첫째는 우리 농어촌 농어민 축산이 생산되는 예. 이 농산물을 5,200만 국민에게 수급 조절하는 역할을 우리 AT공사가 하고 있고 또 하나는 208개 나라의 소위 K푸드라는 이름으로 지금 농산물 식품 수출을 하고 있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네. 근데 여기에는 이제 많은 절차와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을 요번에 이제 정부가 대개편을 해서 예. 이제 단일 원팀으로 만드는데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군요. 네. 네. 특히 이제 농산물이 이제 위생, 검역, 통관 등 수출 과정이 또 까다롭고 또 중소 수출 업체들은 또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애로를 좀 먼저 어떻게 도울 수 있었는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수출에는 우리나라에서 14곳을 거쳐야만이 네. 수출을 하는 그런 까다롭고 아주 효율적이지 못한 그런 제도가 있었던 것을 요번에 생산에서부터 그다음에 이걸 상품화하는 과정, 그다음에 이제 통관하고 그리고 이제 이것을 가공을 하고 마켓을 해서 수출까지 완스톱을 할 수 있는 거를 저희 AT 유통공사가 모든 걸 위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완팀으로 이제 법제화했기 때문에 더 신속하고 정확하고 많은 수출에 큰 도움이 되는 그런 공사로 앞으로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네. 이 허브는 기존 지원 체계와 비교해 봤을 때 그러면 어떤 점이 가장 달라진 걸까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정부 산하의 14개 기관에서 이 통관 업무를 받던 거를 우리 유통공사 AT가 원팀으로 모든 거를 다 이제는 통과를 한다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빠르고 정확하고 그리고 효율적이라는 거죠. 번거로움이 좀 줄어든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렇다면 수출을 이제 늘리는 건 좋은데 늘리기 위해서는 결국 국내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또 공급도 뒷받침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네. 보니까 지난해 이제 여름 같은 경우에는 배추값이 이상 기후 때문에 급등했었단 말이죠.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그 변수에 대한 대비도 필요해 보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작년에 우리 여름에 우리 국민이 즐겨 먹는 여름 고냉지 배추가 네. 한 폭이 10,000원 했거든요. 그랬었잖아요.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네네.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이제 진흥청 같은 이 유사한 연구기관과 협업을 해서 신품종 씨앗을 이제 생산을 해내야 됩니다. 네.
그것이 이제 우리가 가장 큰 문제고 두 번째는 이제 농산물을 보관할 수 있는 CA 구축 사업이라고 그래서 저온 창고가 이제 있어야 됩니다.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정부가 그리고 이제 각 기업들이 함께 공동으로 개발하고 만들어 간다면은 이제 수출해서 생산을 이제 더 부가가치를 올리고 또 우리가 거기에 대한 남는 이익을 농촌 농민에게 돌려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제도를 지금 개발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한편 이제 K푸드 인기가 높아질수록 또 다른 과제도 함께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 해외 시장에서 한국 라면이나 김치를 모방한 짝퉁 제품이 급증하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는데 브랜드를 지키지 못하면 지속 성장도 어렵지 않겠습니다. 맞습니다. 어떤 대응을 하고 계실까요? 참 안타까운 얘기입니다만은 지난번에 제가 해외 또는 많은 바이어들이 전화가 많이 옵니다. 특히 한국의 상표가 거의 뭐 어떤 일정 상표가 똑같은데 뒤에 보면 조그맣게 자펜이나 중국어로 써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소위 짝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이제 짝퉁이 우리가 1년에 350건 예. 이렇게 이제 고발이 되는데 이게 국제 무대에서 조사하고 이 활동하기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잖아요. 신고만 할 뿐이지. 네네. 그래서 350건 중에서 한 건도 해결된 건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예. 이제는 우리 해외 공간 그리고 이제 태권도라는 이 대한민국 고유원 이 전통 체육이 네. 세계 177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지사 이런 곳에 소위 우리 푸드의 상품을 전시해 놓고 짝퉁과 비교를 하는 실질적인 우리가 홍보를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거기 오시는 분들에게 이거는 일본, 이거는 중국 짝퉁이다. 네. 이렇게 보여주고 시식도 시켜주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문제는 가격이 중국, 일본 가격이 2분의 1로 싸다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이제 현지 사람들은 싼 거를 먹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짝퉁이 점점 더 늘어난다는 거죠. 이거를 국가와 우리 사회, 제가 지금 보고드린 이런 것들에서 막을 수 있고 홍보를 해서 사전에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저희들이 연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AT가 공공기관 최초로 기후변화 대응처를 신설을 하고 지난해 여름배추 수급안정 시범사업으로 선제적 수급안정에 나선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어떤 계획 갖고 계신지 끝으로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우리가 신품종 씨앗이라고 해서 여름배추, 하라듀라고 하는 그런 신상품을 개발을 했는데 올해는 그보다 더 작년에 300kg를 생산했거든요. 6군데에서. 올해는 이거를 한 20군데로 늘리고 이제 1,000톤 이상 생산을 하면은 네. 여름 배추의 최소한의 해결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네. 행보까지 들어봤습니다. 이 시간 홍문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